1962년 12월 27일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1년 2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만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한 기자가 최고위원들이 군복을 벗고 민정에 참여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자 버럭 화를 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게 뭐요?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오. 박 의장은 자신의 출마에 관해서는 당명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화폐개혁은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는 내자 동원을 위해 화폐개혁을 하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때부터 원상복구시키는데 애썼습니다.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최고회의 의장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회견에서 대통령 선거는 1963년 4월 초순에, 국회의원 선거는 5월 하순에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계절이 1년 7개월간의 동면에서 풀려나는 1963년이 밝았다. 1월 1일자 신문에 일제히 실린 박정희 의장 회견 기사는 3일 전에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이 회견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소신을 밝혔다. 민주주의는 이상이고 목표라고 생각한다.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서구식도 있고 자기식도 있으니까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꼭 이 길이라야 한다는 불변의 길은 없다. 한국은 한국민의 현실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건국된 이래 그 민주주의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바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로 개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사람은 박정희가 최초이자 최후의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지고지선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숭배하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박정희의 이런 태도는 무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무렵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 혁명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책을 내고 싶어 했다. 대필자로 천거된 사람은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상길이었다. 1963년 1월 중순 박 의장은 한남동의 안가로 박상길을 초대하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박상길은 번거로운 말이나 완곡한 표현은 전혀 없고 간결, 소박한 딱 한마디 말이었다고 기억한다. 얼굴을 쳐다보니 안광은 바위를 뚫을 듯한데 어딘가 피곤하고 우수가 스쳐가는 비장감 같은 게 엿보였다고 했다. 그 며칠 후 밤 10시 박 의장은 박상길을 의장 공간으로 불러 본론을 털어놓았다. 혁명인가 뭔가 했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다리를 같이 넘은 자들까지도 정확하게 내 심정을 몰라주니 미국 놈들도 그렇고 접장인가 교수라는 자들도 뭐 알아듣지 못할 소리들만 하고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털어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놈 말 다르고 저놈 말 다르고 앞으로 그때그때 요긴한 대목에 의견을 좀 말해주십시오. 혁명이라고 하지만 회의 따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구 정치인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박상길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제하에 박정희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상길은 저술의 핵심을 잡기 위해서는 박 의장과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시로 대개의 경우 자정을 전후한 야반의 장충단 근처에 의장 공간을 방문하게 됐다고 한다. 박상길은 남산 아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써내려갔다. 200자 원고지 50장에서 100장 정도의 원고가 되면 의장 공간으로 직행하여 박 의장에게 들이밀고 읽어보도록 했다. 바로 이 전후가 격동의 절정기였는지라 차분히 앉아서 담론할 수 없었다. 가다가는 돌발적인 사태, 정치적인 난제 등이 등장하여 혹은 진지, 혹은 흥분, 혹은 격정적이 되는 등 의외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지금 가난을 벗고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벗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특권층의 당쟁, 세도가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해방이 되고 민주세상이 되었다는 마당에 또 특권층이 설치니 원. 이 나라 백성들은 언제 햇빛을 봅니까? 라고도 하면서 녹이 띈 안광에 슬픔이 가득 차 있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박상길은 자신의 회고록 나와 제3사공화국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 같은 일들은 한 민족 국가의 운명을 거머쥔 한 영도자의 스스럼 없는 나상을 보는 데서 역사의 엄숙, 민족의 비애,
국가의 어려움을 가슴에 느낄 수 있었고, 이 절대한 파도와 맞선 한 운명적 인간의 순정, 정열, 비장, 결심 등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확신하고 있다. 이 이후 이분의 이름으로 몇 권의 책이 나온 바 있지만 이분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관은 물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정확한 바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중에 국가와 혁명과 나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의 맨 끝장에서 박정희는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라고 했다. 본인은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의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본인과 같은 가난이란 스승 밑에서 배운 수백만의 동문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 결코 쉴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염원인 것이다. 박정희는 마지막 장의 끝에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인사말을 덧붙였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1963년 1월 5일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뒤 9일 정보부장직을 김용순 최고위원에게 넘겨주고는 가칭 재건당 창단 작업을 공개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김병로 등 민간 정치인들도 가칭 민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창당에 나서고 있었다. 1월 8일과 9일 송효찬 전 내각 수반이 처음으로 박정희 김종필 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6개월 전 주체 세력 내분에 휘말려 물러났던 그는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들은 민정 참여를 포기하고 예편해야 하며 국가는 이들의 공을 인정하여 우대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최고회의 이유락 공보실장은 즉각 반박했다. 각하 드골식으로 해야 합니다. 개헌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한데 묶어 각하가 20년은 집권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던 때가 언젠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3.15 부정선거 때도 군의 책임자로서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 5.16 주체 세력의 위기도 내분으로 시작됐다. 1월 8일 박 의장은 직접 최고회의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는 화가 난 음성으로 내뱉었다. 새 정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김종필의 독주, 사무국 우위, 증권 조작과 창당 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 불만들이 쏟아졌다. 온건한 김윤근은 정치 지망생들이 입당 추천을 부탁하는데 추천할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당의 문호를 개방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최고위원 중에 몇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합시다. 1월 16일 김동화, 김재춘, 오정근, 이석재, 강상욱 최고위원이 예비역에 편입되면서 최고위원 자격을 유지한 채 김종필의 당으로 들어간다. 김종필은 1월 11일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빈곤 속에서는 구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빈곤 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로서는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모순, 말하자면 후진국이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자면 후진국일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묻자 김종필은 이렇게 답했다. 후진국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빈곤 상태에서 국민들을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그 불만을 다른 데로 해소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적을 만들어라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25마일 바깥에 적을 두고 있는데도 국민의 적대의식은 희박해지고 있다. 국민의 적대의식을 강화하면서 빈곤을 해소해가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1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전진한 등 야당 측 대표 3사람과 만났다. 박 의장은 정치정화법 폐기와 조기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권 제한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정치정화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따지고 싶으면 민주당에 가봐야 할 것이오. 정치금지에 묶여있는 정치인들을 추가로 해제하고 싶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나한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왜 구 정치인들을 풀어주었냐고 따지는 내용들이요. 1월 18일 김종필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민주공화당 발기위원회는 조선호텔에서 발기선언문을 발표했다. 발기문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민족 중흥을 앞세우면서 새 한국은 자주, 자유, 민주, 공화의 한국이다 라고 선언했다. 1월 19일 토요일 저녁 오치성, 박원빈, 정세용, 오정근, 김윤근 최고위원은 김동화 위원 집에 모였다. 이들은 공화당의 전면적 구조 개편을 건의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박 의장을 만나기로 했다.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신문에 김종필 위원장이 공화당은 국민의 정당이다. 군인 출신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에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기사가 실렸다. 이것도 최고위원들을 자극했다. 김종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감투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월 21일 월요일 점심때 최고회의 식당에서 석간신문을 읽던 김윤근 등 최고위원들은 깜짝 놀랐다. 김동화 위원이 사표를 내고 김종필과 공화당을 비판한 기사가 실린 것이다. 김종필에 대해 불만이 있던 최고위원들도 할 말이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하게 할 일이지 왜 신문에 먼저 터뜨린단 말인가 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1월 23일 최고회의 이우락 대변인은 최고회의와 공화당 측이 말썽 많은 사무국 우위에 공화당 이원 조직을 이완화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나, 당 중앙사무국은 당무회의 소속으로 한다. 둘, 도당 사무국은 도당위원회의 한 기구로 한다. 셋, 지구당 사무국은 폐지한다. 넷, 사무당원제를 폐지하고 일반 당원제로 통합한다. 이는 박 의장의 요구를 김종필이 당과 상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윤주영 공화당 임시대변인은 최고회의가 정당 결성에 간섭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면서 전혀 사전 연락이 없었던 일방적 발표라고 반격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2차례 회합하여 김종필 위원장이 당 조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이들은 이 결의를 이주일 부의장을 통해서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24일 오전 김종필 공화당 발기위원장은 윤주영 대변인을 통해서 최고회의와의 내분에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물러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최고회의는 공화당에 간섭하지 말 것, 전담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들은 공화당에 참가할 것 등 6개 항의 수습책을 지시했다.